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네. 어젯밤 이석기 의원이 구인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참 대다수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 조간신문들. 이 뉴스를 톱뉴스로 다뤘고요. 어제 KBS, MBC,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 역시 이 뉴스를 대체 몇 꼭지를 다뤘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뤘습니다. 국정원 선거 부정과 관련한 그런 보도 태도와 상당히 대조됩니다. 자, 한겨레 오면의 그 기사를 보면은 진보당 내부의 정서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내 한 핵심 당직자와 한겨레 기자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나온 뒤 대략적으로나마 사태를 파악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등 이런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흘린 녹취록에 대해서 세세하게 반박하려고 했는데 정작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 과정에서는 매번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당직자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초 당 내에서 한 합의와는 달리 모임의 존재, 발언 등 거짓 해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전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비상식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작 회견에서는 딴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면서 국정원의 공안 탄압론을 제기했다면은 진보당이 현재와 같은 고립무원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만시지탄을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도 타당한 면이 있겠지만은 국정원이 또 다음 카드, 그 다음 카드를 또 꺼내서 계속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예. 또 국정원발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그냥 넘어갈 기사인데 구체적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제목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인데 김재현, 김미희 최소 2차례 RO 모임 참석. RO 모임이라 하면 경기동부연합 지하 조직 그래서 이제 약칭 RO라고 부르는데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김미희 의원이 지난해부터 최소 2차례 이 모임 회합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은 지난 2일에 국회의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RO 조직원 아무개는 비례대표 아무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RO 조직원 아무개는 비례대표, 또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이석기 의원 외에 김재현 의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례대표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 비례대표는 김재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에서 김미희 의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희 의원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김재현 의원의 그런 명확한 그런 이제 직접 거명되다시피 한 그런 체포 동의 요구서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모임 2번 참석한 것 같고 이게 RO의 조직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김 의원은 RO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두 의원을 RO 조직원이라고 못 박았다면은 국정원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두 의원과
RO의 연관성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RO 모임에 참석만 했을 뿐이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참석만 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상당히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례대표 아무개 이런 걸로 봐서는 김재현 의원을 지칭한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네. 자, 김재현 의원의 지금 반발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국정원이 이런 반발 또 이런 김재현 의원의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맞서서 이를 뭐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기사 보면요. 내용 문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아니고 예. 그 기사를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확인했다라는 표현이라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사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쓸 때는 국정원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밝혔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인용인데 독자로 하여금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주어는 국정원이지만 그 수로는 확인됐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좋지 않은 기사 작성법입니다. 예, 김승훈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시죠. 갑자기 실명을 거론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건 박홍두 기자가 썼네요. 예. 뭐 박홍두 기자의 기사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놀라운 내용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호원 출신이었던 박종길 씨. 이분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경호원 출신이 이걸 하시나 봤더니 이 양반이 과거에 사격, 권총, 명사수로서 국가대표 감독을 거쳐서 태릉 선수촌장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총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뭐 체육계 인사니까 이제 문화부 2차관을 이렇게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부 제2 차관을 재임하는 중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밝힌 건데 박 차관이 올해 3월에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에 서울 목동 사격장을 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 또 불법 그렇게 방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네. 1996년부터 이 사격장을 운영해온 박 차관이었는데 2006년 권총 분실 사고가 역삼동 은행 권총 강도 사건과 관련되면서 폐업이 됐는데요. 아마 그 사격장에서 쓰던 그 권총이 분실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은행 강도 사건과 연관돼서 이게 뭐 폐업이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에 재허가를 받았는데 자, 대표자로 이제 자신이었는데 지난 4월 10일 부인에게 넘겼다는 거죠. 네. 위험한 총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격장은 허가 받은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인도 뭐 사격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도 부인한테 넘겼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이 사격장 안전관리 법률상 사격장의 변동사항은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신고가 가능한데 이게 부인한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인한테 넘긴 걸로 봐서는 실소유주는 본인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가능한데요. 고위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도 불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박 차관은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부인한테 넘겼는데 이게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실릴지 의문입니다. 부인한테 넘겼는데 아니라고 부인했군요. 예, 부인. 5년 전 MB 정부 이 무렵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네. 그러니까 박종길 차관이 역임했던 바로 이 자리에 5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재민. 네, 맞습니다. 신재민. 예. 아니 문체부 차관하면은
신재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분도 존재감을 좀 더 명확히 하실 것 같습니다. 신재민 씨가 그 차관하다가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내정이 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건이 딸마다 다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됐었는데 말이죠. 지금 감옥에 있죠. 네, 신재민 씨가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대석 시간에 이정열 전 판사를 또 모시기로 했는데. 판결은 아니고요. 판결이 아니고, 공개 변론. 죄송합니다. 예. 공개 변론. 어쨌든 뭐 판결에 준하는 그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임금 노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통상임금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말이죠. 대법원이 노동계가 펼칠 변론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는데 그 노동자 쪽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바로 그 3일이었죠. 9월 3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공개변론 예행연습 뒤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전화해서 최후 변론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이 발언을 하지 마라. 관련 파워포인트 화면 사용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일부 대목이 뭡니까? 일부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화면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한 GM 회장에게 통상임금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로 꼭 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의 신문방송 기사를 보도사진과 함께 담은 건데 네. 전체 파워포인트 33페이지 가운데서 2쪽 분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근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이런 30초 분량의 발언. 이 두 가지를 갖고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라. 뭐 간섭받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 이런 멘트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화면 그거 쓰지 말라. 이런 대법원의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간섭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다수 봉급생활자들 그 배반하고 사용자 측 이 사람들 손들어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노동자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행여나 그런 결론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쉽게 얘기해서 오늘 통상임금 관련해서 우리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뒤통수 맞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게 노동자 쪽의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아예 이 사실 자체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예. 네, 뭐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짚어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오후 2시 예.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네.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하면 이정열 전 판사 이야기로는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 이정열 판사 나오신 다음에 해야 되니까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또 올리신 내용이 또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상여금이 있잖아요. 상여금, 보너스 같은 거. 네, 정기 상여금. 예. 네, 정기적으로 받는. 네. 이거는 통상임금에 그동안 포함되어 왔죠. 네, 법원 판례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제 GM 회장의 요청이고 또 대다수 사용자들의 요청입니다. 자, 이거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오늘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면은 그러면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분리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한정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이제 수당 등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존 판례에 비추어서 보면 예. 정기상여가 예.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제 돈을 못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네. 돈을 돌려받게 되는 막대한 전체적으로 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고요.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예. 예, 저도 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서 좀 네. 조금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당장 내 봉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네. 예, 이런 점들을 그렇죠. 이 문제가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예.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네. 당신의 문제입니다. 네. TV 뉴스에서 그래픽과 함께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꼭지를 다룬 보도를 보질 못했습니다. 네, 라디오로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TV가 한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참 이래저래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벼랑에선 무상보육. 네. 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 아니었습니까? 대표 공약이었는데 모르쇠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무상보육하겠다. 말은 그냥 뻥뻥 큰 소리 쳤어요. 자, 그래 놓고 각 지자체한테 절반의 부담을 또 안깁니다. 네. 지자체의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한 건데 특별히 서울시는 이들 형편이 좋지 않는가. 당신들은 정부가 2를 담당할 테니까 서울시는 8을 담당하라. 80%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이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우리 제대로 정부가 공약을 한 것이니 그 약속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또 청와대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대통령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의 플래카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시 보육 예산은 한 달에 1,000억인데 남은 예비비는 900억 분이다. 당장 9월부터 파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가 빚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땜질 처방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엄밀히는 국회가 정한 것이다. 네. 지자체별로 줄일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또 새누리당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지자체장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불법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31일. 네.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네. 야, 이게 무슨 몇 년 전 하신 말씀도 아니고 말이죠. 올해 하신 말씀인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입장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말하거나, 예. 한 입으로 두 말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이 좀 우리 영도자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행을 못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자, 오늘 한겨레 1면 또 9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 13면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판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친환경 금식 농산물 생산만 하면 100%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청 앞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철회 및 증액 촉구 경기도 농업인 결의대회에서 상당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민주당은 이런 도의 결정에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결정에
3일째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뒤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한겨레 기사를 너무 많이 봤네요. 네. 조선일보 기사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조성래 회장, MB와 사돈기업 아닙니까? 네. 효성그룹, 이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이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됐다는 기사 눈길을 끕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 11조 4천억 원으로 재계 26위 그룹인데요. 자, 조성래 회장뿐만 아니라 핵심 경영진 2명도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엇이 문제냐? 탈세 혐의입니다. 네.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된 건데요. 조세 범칙 조사는 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입니다. 그 세무조사 대상에 지금 조성래 회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차명재산 조성에다가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는데 말이죠. 화려한 날은 같네요. 예, 사돈이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조성래 회장 출국금지 소식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다른 언론은 아직 쓰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단독 기사인가 단독 보죠? 보도인가 보네요. 예.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MB가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형국입니다. 네. 검찰이 4대강 사업 건설사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래서 4개사 임원 6명, 15년 만에 첫 형법상 입찰 방해죄로 영장을 걸었다는 겁니다. 네. 설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경향신문 13년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4대강 말고 이번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런 문제점 오늘 그 한국일보가 이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네.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했던 캐나다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4억도 아니고 4조를 투자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리스크를 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는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또 손실을 또 낸 것이 또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걸로 네. 팔아가지고 뭐 원금이나 받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이런 석유공사의 이런 자회사 매각 소식은 추후에 또 MB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여러 사업들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스공사 역시 사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덧붙이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4대강이나 또 MB 정부의 자원 외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기사를 씁니다만 예. 이것도 역시나 이 취재원들이 주면 받아 쓰는 기사들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예. 중요한 사업이었고 혈세가 투입됐고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 부분 열심히 취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그 예. 4대강 그 기사 예.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대강 사업 건설사가 예. 정부 상대로 사기를 쳤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한마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4대강 사업 건설사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기를 당해줬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꼭 한 발 더 나갔어요. 자, 이 동아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이상해요. 요즘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네. 근데 좀 일이 바빠서, 결국 벌초를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겠습니다. 거참, 외국인에게 맡긴 추석 벌초. 아니, 외국인에게 왜 이거 맡기면 안 됩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한테 맡기는 거 안 돼요? 벌초는 한국인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무한테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 뜻이라면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참 남에게 맡긴 추석 벌초.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외국인에게 맡긴 추석 벌초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하여튼 제목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외국인에게 왜 이걸 맡기느냐
라는 내용은 없어요. 네. 제목을 이렇게 단 걸로 봐서는 참 기사와 제목이 따로 노는데 제목이 기사를 망치는 거 아니겠는가. 제목을 누가 답니까? 데스크들이 달죠. 동아일보 데스크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노래 소개해 주셔야죠. 자, 오늘은 밥 딜런의 노래를 번안한 곡이죠. 양병집 씨의 역이라는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은 거스를 역해서 역입니다. 네. 예전에 김광석 씨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입니다. 예. 자, 이 노래가 수록된 넋두리라는 음반은 1974년인데 1,500장 찍어서 800장 팔리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금지돼서 묻혀지는 그런 순환도 겪은 그런 애환이 있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역인데 시대가 총체적으로 역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뭐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오늘 신문 브리핑, 조간 브리핑 뭐 매일 그렇습니다만 할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벌른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